고성 속초 지역 산불 피해액이 공식 집계보다 늘었습니다. 초기에 전산 입력 기간이 짧아 피해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앞바다가 심하게 오염돼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선군은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리황산 복원과 청사 신축 문제 등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엔 속초 고성 산불 피해액이 산불 초기부터 지금까지 1,300여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불 복구 초기 허술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입력된 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속초 고성 산불이 진화된 다음 날 고성 지역 피해 주민들은 토성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갖고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조사 나갈 때 이거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고성군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 발생 보름 후인 4월 20일쯤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 최종 입력됐습니다. 당시 고성군은 주택 피해 480동, 이재민은 506세대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고성 지역은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해 접수가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피해 정도가 바뀐 주택도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처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재조사 나가가지고 조사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잡아드리고, 엔데미에서 확정을 일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고성군이 자체 관리하는 피해 주택은 공식 집계보다 5동이 많고 피해 정도가 바뀐 것은 10%에 달합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가 복구비와 구호비를 지원하다 보니 지원액도 실제 피해보다 부족합니다. 고성군이 정부에 보고하지 못한 이재민은 28세대 71명으로 구호비 1,600만 원은 온전히 고성군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복구기 늦게 수립이 되게 되면 국민들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왜 빨리빨리 돈도 안 주고 빨리빨리 확정 안 지우냐고 이렇게 지탄받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유례 없는 산불 피해에 특별 재난 지역까지 선포됐지만 정부의 원칙만 따진 초기 피해 조사 결과가 복구 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해양오염 방지 시설이 허술하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이 발전소 공사 현장 수중 촬영 화면을 확인한 결과 오염이 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가 진행 중인 바닷속입니다. 해수 취수관 건설을 위해 바다에 투입한 돌을 손으로 문지르자 휘뿌연 돌가루가 올라옵니다. 우윳빛으로 변한 바다 밑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합니다. 흙탕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오탁 방지막은 찢어져 물결을 따라 출렁이고 부표에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 오염이 심각한데도 오탁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정식 시설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게 정상적인 오탁 방지막 시설인지 저렇게 해놓고도 해상공사 해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수 치수관과 부두를 만들기 위해 모두 70만 톤의 사석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상공사 현장의 오탁 방지막은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공 과정 중에서 모래가 뜬 부유사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부유사 발생에 대비해서 현장에서는 오탁 방지막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한 바다오염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불법 공사로 인해 바다 표면이나 바닷속 모두 심각한 해양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다 오염과 어민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는 2020년까지 5조 790억 원가량을 투입해 208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 인구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줄고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2017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장래 인구를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2047년 강원도 인구는 5만 명가량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7년 17.6%에서 2047년 45%로 높아지고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1.7%에서 9.4%로 전망됐습니다. 해돋이 명소인 동해 추암해변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가 설치됐습니다. 동해시가 1년 만에 완공한 출렁다리는 길이 72m, 폭 2.5m로 고강도 철선 케이블을 사용해 성인 672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출렁다리 개장과 함께 추암해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250m 길이의 해안 산책로를 신설하고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LED 경관 조명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가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군정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올해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는 취임 초부터 국민들을 위한 안전 복지 시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안전보험보장제도와 입영 청년 상해보험 등을 도입했습니다.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는 마을 공동급식을 10개 마을에서 시행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벽지 시내버스 노선을 인수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군민이나 관광객은 1,000원에 이용하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합니다. 필요한 버스를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한 10대 정도를 발주를 하고 또 기사도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달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좀 해보고. 적자가 많은 정선 군립병원은 위탁 운영 대신 지역 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리왕산이나 군청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가 민선 7기 남은 3년 동안의 과제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가 구성돼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곤도라를 정치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또 관광시설로서의 성공 가능성 여부, 그리고 어떤 환경 훼손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군청 청사 신축 부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연장과 대체산업 유치 등 폐광지역 현안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공조해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10여 톤을 무단 투기해온 농촌 지역 한 마트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곳이 아니면 반드시 종량제 봉투 등 정해진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 뒤 담벼락 넘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참외와 배, 오이에 배추까지 온갖 과일과 야채가 썩은 채 쌓여 있습니다. 바닥을 파보니 오래돼 더 부패한 음식물이 검게 썩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팔다 상한 것들을 함부로 버려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벌레들이 들끓고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1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국도변에 있는 해당 마트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위생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가공을 안 한 거래 야채들은 그냥 썩히면은 뭐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나 퇴비식으로 거의 되는지 알고 그렇게 알고 그랬습니다. 뭐 몰라서 그랬으니까. 관련 법은 농촌 지역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다니기 힘든 곳 등을 자체 처리 가능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 특성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단속 대상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시가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1년까지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복합복지체육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 가격이 소폭 인하됩니다. 강원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영동 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을 세제곱미터당 3.17원 인하된 194.6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춘천 지역은 134원, 원주 지역 107원으로 영동 지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백시가 다음 달 1일자로 국과장급 18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남일 신성장 전략과장이 경제개발국장으로 노영환 자치행정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